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7월 2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7월달부터는 이제 금요일 경마와 토요일 경마가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고, 자, 일요일 경마는 기존대로 10시부터 6시까지 시행이 되는 주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참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요일날 야간 경마를 실시하면 그 다음날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부터도 9시에 끝나면 좀 피곤하니까요. 3일째 내내 경마를 하다 보면 일요일날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날은 주간 경마를 하게 되면 생업에 종사하기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잘한 제도 같아요. 굉장히 잘한 제도고, 또 야간 경마는 또 경마의 꽃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요일 경마와 토요일 경마를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오래간만에 마사회가 바람직한 행정 계획을 짜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자, 지난주에도 강타는 이제 꾸준한 적중으로 이어갔는데 6월 한 달 동안을 결산해보면 적중수는 굉장히 좋게 나온 반면에 승부처에서의 중고배당 적중이 조금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강타가 옛날같이 고배당 승부처 막 50배, 60배짜리, 100배짜리 이런 거 단통을 한 번씩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1, 2, 3, 4월 달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1년을 따져보면은 제가 5월, 6월 달에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월 달은 굉장히 날라다녔죠. 솔직히 전 전문가 중에서 환수율로 따지면 제가 랭킹 1위라고 해드려도 1, 2, 3, 4월 달에는 가언이 아니에요. 매주 100배, 50배를 단통으로 맞춰드렸으니까 그 환수가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120배짜리를 단통으로 60%만 계산을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수로 따지면은 저를 이길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4월 달은 랭킹 1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5, 6월 달에는 조금 외도를 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자, 지난해에도 이제 부산 경마는 굉장히 잘했고, 제주 경마도 굉장히 잘했고, 또 일요 경마가 조금 부진했다는 점. 그래서 일요일날 좀 부진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간 두 번의 주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반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해야죠.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고, 그래도 부산 제주는 거의 탑 클래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토요 경마는 굉장히 잘한 반면에 일요일 경마가 조금 미진했다는 게 조금 부족했던 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일 토요 경마입니다. 전반적으로 출주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쪽으로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마 주간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저보다 짬밥이 더 되시는, 경마를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제 팬들 중에서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장사잖아요. 마사회도 어떻게 보면 장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를 조금 사람들을 긁어 모아야 되잖아. 야간 경마라고 이 시장을 열어놨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경마로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건 배당이거든요. 빵빵 배당을 터뜨리면, 물론 경마가 어렵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마의 꽃은 배당이니까, 이 배당을 터뜨려주면서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가장 그래도 사람을 모으는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 경마를 시행한 만큼 하루에 한두 개 경주는 어마어마한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항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자하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일 1경주부터 힘차게 렛츠 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자, 이번 토요일 1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내에서, 자, 야간 경마의 시작을 첫 번째 승부처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야간경마 시작이죠. 일단 1번 세븐크라운이라는 신발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신발을 추천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마필은 이제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가볍게 채찍을 가하고 밀어주자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 전반적으로 걸음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혈통적 기대치도 괜찮은 것이 컬러지 프라잉에 잡아놓아서 500kg대의 앞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라 자 1번 세븐크라운을 싹수가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 1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에서 1번 세븐크라운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2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인데 뚝심형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냐 아니면 여타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저는 어찌됐든 7번 녹색비오라는 마필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와 그 이전의 경주, 그러니까 5월 14일 경주와 6월 4일 경주는 나름대로 정상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두 번의 경주에서 완전히 생바닥을 때려버리고 말았어요. 한 번의 경주에서. 그러면 3월 26일 날이 생바닥 경주거든요. 생바닥을 때린 경주인데 요 경주를 실질적으로 경주력의 연장선상으로 봐줄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쭉 이렇게 안정대선을 보여주다 이렇게 확 하강을 하면서 지난번에 확 끌어냈어. 그걸 원상복귀를 시켰어.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접 경주에 살포시 이제 조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꼭대기에 급하강된 전력을 이렇게 연장성산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중간에 한번 딱 삐졌잖아요. 그러면 이 삐진 현상을 일시적인 부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마필 상태 컨디션 난조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마필 능력 급하강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일시적인 난조로 보고 싶으네요. 그래서 이 7번 녹색 비오는 사실상 이 자연스러운 점진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으로 봐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저는 7번 녹색 비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사실 이번 편성은 선두권이 약한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꼬리별이나 2번 한라장군이나 6번 순수혈통이 가장 추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니까 6번, 2번, 1번 쪽에 동반 입상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7번을 대가리 놓은 이유 그러니까 당연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대가리를 바꾸고 거기에서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전략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미리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일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바로 이 3번 스타리랑이라는 마필입니다. 7두 경주가 굉장히 많죠. 7두 경주가 많겠는데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향상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하게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사실 이제 이 마필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 지난번 경주가 이제 공백이 있었어요.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경주력 성장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마필 장체의 상태는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었다는 얘기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 스타리랑은 이번에 문세영 관장으로 교체를 한 만큼 직전 정도의 경주력 향상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간에 뭐 배팅군은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나머지 마필들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주로서
외관상으로는 1번 농번오름이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농번오름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 부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브라운피스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 저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한라항제가 또 나오네요. 야, 또 불멸의 태양이 또 나오네요. 야, 한라항제는 지난번에 노렸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었죠. 취소가 돼서 이제 한경주가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개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가 연기를 탄 마필인데 한라항제는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6번이 존재감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독구다이 승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존재감이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조금 깨름칙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의외로 배당이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거든요. 이런 경주가. 그래서 출발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경주인데 저는 1번 한라항제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자,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그러니까 6번 존재감은 능력은 괜찮은데 항상 이 제주경마는 어떤 적중의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6번 존재감은 독구다이 승부를 해야 되는데 독구다이 승부가 잘 안됩니다. 제주경마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적정 공식에는 6번 존재감이 그렇게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경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가운데 1번 한라항제를 강하게 읽어주면서 제주 준메인 승부차 한번 멋진 중배당 적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제주교차 3경주다. 지난주에 강타가 제주경마 2개 경주가 취소가 된 가운데 한 6개인가를 맞춰드렸으니까 거의 퍼펙트 적중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거기서 모바일 경주 그거 빼고 하면은 완전히 거의 퍼펙트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제주경마는 근간의 강타가 꼭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 모바일 경주를 음성도 해드렸었는데 음성을 모바일이니까 거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주 제주 경마에 그냥 몰두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거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또 시간 간격이 15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자로만 보낼지 현장까지 할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해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역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도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 충만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 편성입니다. 바로 4번이 빅스카이라는 마필인데 자, 지난번에 이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57kg라는 가부족은 달게 됐어요. 물론 이 편성 자체가 이제 이 3세마로서 이번 경시 이제 순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57kg를 다는 이유도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57kg 부중은 조금 높은 감이 있어요. 마체가 작은 놈이라서 부중은 조금 높은 감이 있는데 이 추임력 자체가 가장 베스트의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 이 빅스카이가 부러지려면 전반적인 편성 흐름이 빨라야만 부러질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4번 빅스카이가 마체 잡고 57kg라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1번 천안병이라든지 3번 금화베리루 이런 마필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8번이 일의 바다가 좀 파괴꼬는 같은데 이것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아주 세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사실상 아주 이 빠른 선행만은 없는 편성입니다. 일본 독재자가 그나마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크게 뭐 상대를 압도할 만한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선입이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일본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3번 한거무적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는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이 마필이 이제 한 번은 잘 뛰고 선폭 조정 거치고 한 번은 잘 뛰고 소폭 조정 거치고 이런 패턴을 직전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번 한거무적도 굉장히 좋고, 또 6번 이쁜이 같은 마필도 굉장히 좋습니다. 6번 이쁜이 같은 마필들도 근간에 지속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6번 이쁜이와 3번 한거무적이 가장 센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주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토요제 4경주가 이제 14시에 출발을 하니까, 토요일 1경주가 이제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14시에 하게 되니까, 이 토요일 4경주가 이제 16시 20분에 시작을 하는 경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가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금방 적응이 될 겁니다. 자, 이번 토요제 4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 UCC 중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용한 승부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7번 정상의 빛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선입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무딘 단점을 갖고 있지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직전 경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 7번 정상의 빛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시 선행을 간다면 과연 이 꼬랑지로 달고 들어오는 마필이 선입형 강자는 데리고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종가 뚝심형 마필을 데리고 올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짭짤한 매당을 예측해 볼 수 있고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이번 4경주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7번 정상의 빛을 필두로 해서 자, 멋진 적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인 제주교차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제주교차 7경주로 해서 자, 한번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로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4번 도청관입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지난번에 입상을 했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제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조금 팔릴 수 있는 구미죠. 자, 그리고 용섭이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59.5kg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59.5kg를 달고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한 적이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패턴적으로는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대비 과보증을 달았고, 또 이번 경기는 거리가 1200입니다. 1110m도 아니고 12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대한 변수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4번 도총관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8000점 이하 경주라면 거의 오픈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경주라는 것은 점수에 상관없이 모든 마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마필들이 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오픈 경주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8,000점 이하라는 건 거의 점수로서 보면 거의 이제 맥시멈의 최고의 마필들의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4번 도총관도 이번 경주에 팔리기는 할 테지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타만의 충만을 놓고 한번 강력하게 때려볼 생각인데, 이번 경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근간의 행보가 좋은 마필 유지로 해서 강력하게 때려보겠고,
지난번에 입상을 했다고 해서 이번에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핵심적으로 강하게 때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과 더불어 작심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6cc 메인 승부처에서 붙어보겠다. 자, 4번 도청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한번 메인 승부처로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선행력을 부여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행 경합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포리스트입니다. 선행력은 괜찮아요. 선행력은 괜찮고 또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발휘해 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주에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8번 마이더스 로드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데뷔 이후에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시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근간에 이제 자완승부 열창이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공백기가 좀 길어진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500kg대에 아주 나름 체구가 큰 마필이고 벌써 4세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을 아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박정대 마중의 마필로서 정호익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 총력 승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벌써 4세마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아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번 마이더스 로드는 편성상 굉장히 세게 봐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강하게 한번 입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게 읽어주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3번 썬파이터도 좋죠. 나름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썬파이터까지는 한번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 모바일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으로서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입상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7번 영주산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얘도 가장 근간의 행보 자체가 좋고 또 이번 경주시 취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도 높고 자, 또 훈련도 주로 훈련을 가장 많이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7번 영주선은 이번에 승부기가 아주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 7번 영주선은 필두로 해서 2번 낭만시대도 굉장히 좋습니다. 2번 낭만시대가 아무래도 당연히 저배당으로 팔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7번 2번 막권이 이번 경주에 주축 막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바일 경주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4번 동서란이라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동서란이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데뷔전에서 이제 철저하게 탐색을 했습니다. 왜 탐색을 했을까요? 이 주행검사 자체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주행검사 자체에서 무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저하게 탐색을 하고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선취인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동서나르가 이번에도 과연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뭐 당연히 배팅권에 란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하지만 4번을 대가리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가 아니라 오히려 강타는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3번 광속이라는 마필을 한번 충마로 한번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57kg라는 것이 버겁습니다. 460단원짜리 마필이라서 57kg가 조금 버겁다는 느낌은 갖고 있지만 금강경주시 아직까지도 베스트의 경주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턴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또 금강 두 번의 경주를 모두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3착 4착을 왔던 마필이라 나름 이제 승부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해보고 싶은 의지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3번 강속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4번 동선에는 강력하게 단통을 때리는데 4번 동선원회가 왠지 모르게 데뷔 후 3번의 경주 자체가 너무 급상승된 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역으로 3번 강속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도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7경주 준메인 승부처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7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오웬도 싱 고마치인 오웬도 싱스 고마치인 빰빠밤 빰빰빰 2번 손오공과 8번 사년이킹 5번 드래곤 스피드가 전개상으로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누가 선행을 갈까요? 8번 사년이킹이 갈까요? 사년이킹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이게 뭐 가더라도 경합은 아주 필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거리가 1300입니다. 물론 사려니킹 자체가 마필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마필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라는 걸 알겠지만 요거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왠지 모르게. 그래서 이 8번 사려니킹도 선입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하고 또 안쪽 게이트의 2번이 손오공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의외로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8번 사륜이킹을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요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로 때리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8번 사륜이킹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려고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이 빠질 수도 있고 내지는 충마로는 불안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맥시멈 받치기 정도이지 8번 사려니킹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릴 때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원칙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또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5번 드래곤 스피드도 빠르고 2번 손오공도 빠릅니다. 그러면 이 8번 사려니킹이 금강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으로 1순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행력 자체가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이 아니야. 그런데다 올라오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무리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왠지 모르게 추임력 측면에서의 급항한 가능성도 57km를 달고는 조금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준비행 승부처는 강타만의 충만을 놓고 자, 역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준비행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1번 이강사석이라고 마필입니다. 자, 금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뭐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 봤을 땐 가장 윗구미를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2번 토탈워크인데 지난번에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57kg를 받았습니다. 가부중의 부담을 안고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1번 이강사석이든 2번 토탈워크든 직전 대비 부족은 늘었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윗구미를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배팅권에 뭐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마리 정도만 골라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 자, 토요일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그러니까 팔리는 마필들이 어떤 말이 팔릴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8번 프라임 골드가 팔릴 수 있는 마필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보면 그간 3번의 경주에서 8번 프라임 골드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다 이제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긴 한데 9번 브라이언과의 선행 경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편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8번 프라임 골드를 가져가지 않아서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왠지 모르게 이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8번 프라임 골드는 강하게 읽어주는데 이 마필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것은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나머지 2두의 마필은 배당말을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오히려 때려볼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메인 승부처는 역시나 중구 배당을 노릴 수 있는 작심 배당형 메인 승부처라는 점이 이번 메인 승부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인기만 연연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노림수의 마필을 갖고 자 한번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번 경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 4번 파워이지칸이라는 마필입니다. 파워이지칸은 어떻게 추천을 드릴 수 있지? 야, 이번 경주는 7번 주얼리 파티라든지 좀 빠른 마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추임력이 괜찮은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어서 선두권을 노리든지 아니면 추입형 마필들을 노리든지 어느 한쪽을 노려야 된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는데 4번이 파워이즈카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추임력이 상당히 괜찮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노림수를 갖고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 파워이즈칸이라는 다른 복병만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선 노리고 들어가면서 역시나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9시에 끝나는 끝장 승부처인데 과연 몇 명이나 들으실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자, 누가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으니까 승부처를 가져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시 노림수를 갖는 마필은 당연히 6번 브렉네오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이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서 6번, 10번 단통으로 강타가 맞춰드린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입상 자체가 사실상 이제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구원의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자, 이제는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온 만큼 직전 대비 더욱더 나은 능력 발휘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자, 6번 브렉네오는 한 번 더 강하게 노리면서 자, 이번 끝장 승부처에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9경주, 10경주, 11경주 후반부에 메인 하이라이트 끝장 승부처를 해서 3개 승부처를 묶어서 자, 한번 강력하게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겠다는 점이 자, 오늘 토요경마의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서 터질지를 잡아내느냐 그 부분이 키포인트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편성 자체가 출조수가 좀 적고 편성 자체가 안정적인 흐름이 많기 때문에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는 토요경마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자, 강타의 토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고 강타의 경마방송을 듣고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현장 승부할 시간에 더욱더 안정된 또 더욱더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